자, 이제 총론이 끝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용어의 정의편하고 이제 중개 대상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순수한 우리법만 나와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제 보시는데, 자,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정리해도 돼요. 자, 우리가 시험 시행기관장 하면 원칙이 누구라고요? 시도지사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시도지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자격증 교부나 취소나 재교부나 반납 전부 다 누가 된다? 시도지사가 됩니다. 예외가 장관이에요. 장관이 시험을 보낼 수도 있다. 다만 장관이 보고자 할 때는 시험위원회에 미리 뭘 거쳐라? 의결을 거쳐서 해야지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혼자서.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 총 시험은 전부 다 누가 봤다고? 여러분 시험은 다 시도지사가 봤어. 장관이 시행한 적 없어요. 이게 원칙자가 다 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가보면 자격증에 다 특광 도지사가 다 써졌다니까. 그 자들이 자격증을 주니까.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우리가 정심이 그래요. 줄여서 다시 얘기합니다. 정책이니까 국토부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둘 수 있다. 정책은 매번 내는 거 아니고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 내니까 둘 수 있다. 임의기구다. 이렇게 기억해요. 나중에 저 뒤에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둔다요, 둔다. 거기는 협회에다가 그거하고 이제 혼돈하지 말라고 제가 정책에 포인트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은 국가가 되니까 국토부고, 정책은 간헐적으로 되니까 할 수 있다고, 즉 둘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심의사항 4가지. 여기는 자격 취득이요, 취소요. 취소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여기서 심의사항이 아니에요.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아예 법이 정해졌어. 그래서 취득에 대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1조 목적에서 나와 있는 중개업 육성,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중개 보수, 그 다음에 개공이 사고 쳤을 때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4가지가 심의사항. 그래서 다시 자격 취득,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손해배상. 이것도 간단하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뭐요? 포함해서 11명까지야 7명, 11명 축구팀.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 뭐요? 일차관이 되고, 장관은 위원을 임명, 위촉을 한다. 나중에 재척사유에 해당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회촉도 누가 한다? 장관이 위촉하니까 회촉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기는 다 2년이에요. 협회가도 2년이야. 근데 정책이니까 경륜이 쌓이면 더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연임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연임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당연히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 총괄하는 거고, 직무대행.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뭐예요? 지명한다고 그랬어. 지명. 그 다음에 회의는 재과 출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적과반수가 쉽게 말하면 출석을 해야 되고, 의결할 때는 출석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 그 재과 출과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또 간단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주 봐서 기억할 수밖에 없어. 이건 막 숫자 가지고 뭐 장난치고 그러기 때문에 글자 가지고, 이것은 어려운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면 돼요. 재척사유, 불공정 우려가 있는 그런 신분관계가 있다면 이자는 당연히 그 위원회에서 배제시킨다. 이걸 재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우자 이거나 이었던 자, 뭐 친족관계나 대리인 또는 자문 증언이나 대리인 관계 있는 자,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자문도 해줬다니까.
소송에서 나를 위해 증언도 해준 사람이라니까. 그럼 너무 밀접한 사람이에요. 내 대리인이었다니까. 너무 밀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유리하게 다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예 제적 사유로 돼 있다. 그 다음에 기피. 기피 신청은 유언 본인이 빠지는 거요. 당사자가 배제시키는 거예요. 당사자가 나 싫으니 저 사람 배제해 주세요. 본인 스스로 양심상으로 빠지는 것을 회피라고 그래요. 본인이 회피하는 거. 유언 본인이. 나는 빠지겠다. 이번 토론에서. 그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응시 자격이에요. 응시 자격. 우리는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다. 그 외국인이든 결격자든 다 시험 볼 수 있는데 못 보는 자를 잘 보라겠지? 불가한 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몇 년? 3년이네. 이 자는 시험만 못 봐요. 종사도 못 해요. 종사도 못이요. 3년간.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자격이 취소되면 시험도 3년, 종사도 3년. 이렇게. 그 다음에 부정, 컨닝해버렸네. 그러면 이 자는 5년간 못 보고 밥은 먹게 해준다고 그랬지? 그 중기업의 종사는 가능하다. 시험만 못 본다. 즉 결격자가 아니다. 못 보는 자를 잘 기억하세요. 보는 자야 뭐 다 보는데 원칙이.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아무튼 자격증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시도지사. 그러면 등록증 나오면 무조건 뭐야? 물론 등록관청이겠지.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 시, 군, 구청장. 여러분 자격증은 무조건 시도지사, 등록증은 시군구라니까. 여러분 이때 시는요 도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광역 시장하고 특별시장을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초단체 시군구. 우리는 한 250개 되잖아. 여기는 한 17개잖아. 시도지사가. 이게 공법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공법하고. 여러분 공법에서 엉터리로 해버리면 이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록은 시군구, 자격증은 시도. 그만 잊어버려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맨날 등록관청은 그래요. 그럼 허가관청은 어디요? 허가관청? 실거래 신고관청은? 신고관청? 그거 뭐요? 그래서요. 여러분 시군구청장이 업무를 허가 업무를 할 때는 허가관청이라고 부르고 등록 업무를 할 때는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고 실거래 신고 업무 할 때는 신고관청이라고 불러. 시군구청장은. 진작 알려주자 그랬냐고? 이 연사 11월부터 외쳤어. 11월 달부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격증은 무조건 장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설령 장관이 시험 보더라도 자격증 교부는 무조건 누구다? 시도지사야. 이제 그만 잊어버려야. 재교부. 자격증이니까 시도지사겠지. 근데 시도지사 17명 중에 누구한테 가야 해요? 교부자한테 간다니까. 거기에 교부대장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앞으로 이제 내년에 한번 받으러 가봐요. 그럼 교부대장을 내놔 그 사람들이. 자, 사인하세요 그래요. 그걸 교부대장이라고 그래요. 잊어버리면 또 글로 가야 돼. 교부대장이 그거 하셔요.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정확하게 해야지. 또 자격증 잊어버리고 나서 17명 중에 누구지?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쓸고 다니지 말고 여기요 여기요. 교부한자한테 가야 한다니까. 여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걸 막 사례로 대니까. 여기요 여기요가 아니요. 교부안이에요. 교부안.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봐요. (23회) 문제가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형을 약간 한 겁니다. 자, 봐봐요.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은. 자, 1번. 기억번. 정심이 아까 심의사항 4가지 있었죠.
네 가지. 자격, 취득,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손해, 배상. 아직도 못 외웠어? 지금 내가 10번 했는데 들어도 외워졌겠네. 예. 그러면 아까 네 가지 중에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 나왔네.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맞지? 이것도 많이 네요. 자격 취득이 따라야 한다요. 왜 그런다 했어? 시도지사가 시험 신경관장이니까 지방마다 시험의 제도가 약간씩 달라버리면 여러분이 쏠린다니까 그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것은 이것만은 꼭 좀 따라주세요 이 말이라니까. 그러면 아까 보수 변경이나 손해배상 이런 건 안 따라도 된다 이런 얘기지 지금. 기억번은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니은번 장관이 직접 시험 봤네? 이게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의계를 거치라고 그랬죠. 시험 보고 나서 거쳐? 미리 거쳐? 미리 거쳐야지. 보고 나서 뭘 거쳐? 미리 내가 한번 볼란다? 이런 얘기지. 여러분 2년 전인가 우리가 포항이나 경주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여러분 수능이 연기된 적이 있죠. 그때도 교육위원회 아침부터 회의를 했어요. 위원회에서.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야. 사전에 해야 된다. 틀렸고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네. 코로나가 3기가 만연됐다. 대유행이 시작됐다. 그러면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때도 멋대로 결정해 의결을 거쳐야 해요. 의결을 거치라겠네. 그럼 디귿번도 맞네. 자, 네 1번. 장관은 합격자에게 자격증 교부 나오면 무조건 틀렸지. 봐봐요. 자격증 나오면 시도지사지. 그 답은 2번.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격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 작년 재작년 문제네. 30회. 자, 1번 봐봐요. 장관이 또 직접 시험을 보고자 한다. 그러면 의결을 거치하여 거치지 않아도 돼요. 미리 거치라고 그랬잖아. 봐요. 뻔하다니까 이런 거. 쉽게 나온다니까. 그래 거치지 않아도 된다. 틀렸고. 2번. 자격증. 재교부 나왔네요. 재교부. 아무튼 자격증 나오면 무조건 누구예요? 시도지사잖아. 이런 것은 막 여러분 10초 내에 풀었어야 돼. 그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장관이 또 자격증 나왔네. 장관은 줄 수가 없다니까. 우리 법은 무조건 시도지사라니까. 자, 1, 2, 3번 아마 여러분들이 10초 만에 읽어 내려갔어야 돼 지금. 4번 봐야지. 4번은 자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가 나왔죠? 몇 년간? 5년. 답이네. 5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 관부나 일간신문에 공고해라. 답은 4번 나왔고 이건 그냥 쓴 건데 여러분 2월 28일까지예요. 참고로. 뭐 이런 건 몰라도 돼. 여러분들 1월 2일이면 다 발표해줘요. 이게 2월 28일 전에 1차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1차. 그리고 2차 공고는요. 여러분 시험은 90일 전에 하게 돼 있어요. 2차나에. 그래서 이건 예정 공고고 2차 공고는 여러분들 90일 전에 합니다. 거기. 그 다음에 그건 하나 써놔. 2차 공고는 며칠? 90일 전에 한다. 그래서 계략적인 그 말은 1차 공고를 말해요. 계략적으로 예정 시험 일시를 알려줘요. 예정. 그래서 구체적인 확정 일시는 2차 공고에 나와. 여러분들 아마 7월쯤에 나와요. 초에. 7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이 사람들이 이미 답을 4번 내놓고 그냥 5번 조문만 써놓은 거예요.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 자, 1번. 이 시험은 원칙이 누구다?
봐요. 유치하지. 어? 틀렸잖아. 지금 틀린 거 찾아야 답은 1번이네. 이런 건 0.1초 만에 가야 돼요. 지금. 이런 게 손 안 댔어. 이건 그냥 변형될 것이 있지. 아무거나 막 변형시키면 안 되지. 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이 시험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마감일. 여러분도 아마 7월 달에 원서 접수할 텐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은요 60% 돈 돌려줘. 접수했다가 오늘 접수했거든. 근데 내일 모의고사 했거든. 과락 나와버렸네. 에라이 취소하자. 그러면 60%는 받아. 60%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근데요, 여러분 시험이 시행되기 10일 전에 취소가 됩니다. 시험 날로부터 10일 전에 내 몸이 아파버렸어. 그럼 여러분들 50% 돌려줘요. 참고로 28,000원이면 14,000원 돌려줘. 시험 보기 10일 전에만 취소해도. 잘 알려줬다고? 택시 타고 갔다 오면 200원 모질해. 14,000원 돌려줘. 참고로. 또요, 여러분들 28,000원인데 과원합해서 내가 3만원짜리 수익 증지를 붙였다니까? 그러면 전액 돌려줘요. 28,000원이니까 2,000원 돌려준다니까? 아시겠어요? 또, 시험 시행기관장의 실시기관장의 잘못으로 내가 시험을 못 봐버렸거든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돈 다 돌려줘요. 28,000원. 내가 시험장 갔는데 내 책상이 없다니까. 자리가, 배치가 잘못됐다니까. 뒤지게 싸우고 둘이 왔지 뭐. 싸운 사람끼리. 자리 배치가 원인이 됐지. 지금. 그러면 28,000원 돌려줘요. 미안하다고. 우리가. 그 어디요? 28,000원? 이게. 빌려주면. 아이,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왔잖아, 지금.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앞에서 딱 끊어져 버렸네. 나는 시험지를 못 받았지. 결국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28,000원 돌려줘요. 미안하다고. 여러분 실제 13회 때 있었어. 13회 때. 8,000명이 못 봤어. 8,000명.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접수하면 결시생이 많아요. 요즘에도 많잖아. 그럼 한 강의실 40명 가면 한 25명 이렇게 와. 30명. 근데 그때도 그걸 예상하고 시험지를 조금씩 갖고 간 거예요. 조금 찍고. 왜냐하면 막 20 몇만 명이 접수했으니까 엄청나지 그 비용이. 조금씩만 가지고 갔다고. 근데 그 애는 또 다 와버렸네. 자다가 다 온 거예요. 막 눈 비비면서. 하고 한 8,000명이 모질했다니까요. 야, 국가배상 청구했어. 그때 1인당 200에서 400만 원까지 해줬어. 제가 아는 애도 내년을 위해서 한번 연습 삼아 간다고 했는데 시험지가 딱 끊어졌대. 300인가 받았어. 그거 가지고 학원비 등록하고 밥 사 먹고 합격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런 일이 실제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 이거 이제 만들어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 과실로 못 보면 다 돌려주고 여러분 손해배상 당연히 청구하죠. 아무튼 그 2번 마감일로부터 7일이면 60% 돌려줘. 시험 보기 10일 전에 취소하면 50%. 시험 기관장이 잘못으로 시험을 내가 못 보면 전액 다 돌려줘요. 자, 3번. 이 시험은 매년 뭐야? 1회 이상. 1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2번도 볼 수 있어. 이것도 바뀐 거예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시험을 안 볼 수도 있고 안 볼 때는 의결을 거치하여 의결 동글뱅이. 그 다음에 4번 봐봐요. 구성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뭐 시행규칙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의식은 하고 있어야 해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건 다 맞게 해놨어. 지금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놀랄 것은 없어. 아, 문장이 이렇게도 나오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건 여러분들 다 주의해야 돼. 제가 필요 없는 거 절대 설명 안 해, 저는. 지금. 그 다음에 5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몇 년? 3년이죠? 3년. 그래서, 자, 여기. 답은 뭐 간단했었죠? 답은. 근데 1회 이상도 주의해야 돼. 1회 시행한다면 틀려. 이런 거 옛날에 7회, 8회, 9회, 10회 때는 경년제로 시행했었어. 2년에 한 번씩. 경년제로. 그래서 한 번 떨어지면 2년 기다려요. 그리고 서너 번 떨어지면 막 환갑잔치 하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은 매년 봐, 매년. 그래서 여러분 횟수하고 안 맞아. 85년도가 1회였잖아.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1회 이상이라는 것도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부득이 시험을 안 볼 때도 의결을 거쳐야 되고, 없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몇 번 문제예요? 4번입니다. 27회. 자, 봐요. 정심에 대해서 틀린 것이네? 정심에 대해서 틀린 거. 자, 1번. 위원장은 1차관. 맞죠?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1명. 맞죠? 포함. 위원회에서 아까 심의사항 4가지 있었죠? 중개, 보수 변경. 심의한 경우 따라야 한다. 바로 틀렸네. 아까 따라야 하는 건 뭐라고? 자격, 취득이었지. 4개 중에. 벌써 2번이나 나왔잖아, 이게. 이런 건 나와요. 유치하지 마. 이런 데는 다 맞추고 온다니까. 답은 3번이야. 그 다음에, 아까 재척 사유 있었네? 재척. 재척은 배우자. 또 뭐예요? 친족 관계, 친족. 그 다음에 또 나의 뭐예요? 대리인 관계. 그 다음에 자문, 용역, 감정, 내 거를 해줬어, 그 사람이. 이런 것은 다 재척 사유에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5번.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못하네. 코로나에 걸려버렸어. 그러면 지명한다고 그랬죠? 지명. 봐요. 우리가 체크한 부분에서 다 나온다니까. 지명.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그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소관사항이라고 그랬네? 정심.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아까 심의사항 4가지 있었죠? 의결사항 3가지 있었잖아. 그 필수서, 여러분 필수서 잘 봐. 다른 거 일체 보지 마시고요. 그냥 틈만 나면 앉아서 필수서 오늘은 어디 좀 봐야지, 어디 좀 봐야지 계속 그것만 달아질 때까지 보세요. 다 합격하고 옵니다, 다. 이게. 한 권을 반복해서 보셔야 돼. 그러면 5번, 이건 몇 번이에요? 아까 심의사항 보수 변경이 있었죠?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이 있었잖아. 여러분들이 저 위원 빼주세요 하고 기피 신청하면요. 위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빼달라고 하는데 너 저 사람하고 진짜 그런 관계 있어? 다 물어보고 너는 좀 불공정하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결정해서 빠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판사 한 사람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에 의결돼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잖아.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판사가 저 대법관 하나 빼주세요. 아니 헌법재판관 저 사람이 전력이 나오고 조금 이상해요. 나를 불리하게 심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8명이 모여서 이유 없다. 어제 구제 기각 나왔다니까. 그런 걸 여러분 기피 신청이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도 기피 신청 들어오면 당연히 의결을 한다니까요. 의결. 아까 있었죠, 책에? 그 다음에 장관이 직접 시험 보려면 아까 의결 거쳐라 하겠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을 안 볼 때도 의결을 거쳐라. 봐봐요. 책만 딱 보면 정리가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협회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 정심이하고는. 공인중개사 협회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 아무. 이건 그냥 집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6번. 그러면 자 1번.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그랬잖아. 봐봐요. 정책이란 말이 딱 나오니까 정책은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간헐적으로 되니까 둘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요. 나중에 둔다 이렇게 바꿔버린다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뺀 거지. 이런 걸 바꾼다니까 유치하게. 그 부분은 제가 필수적으로 정리한 조문만 잘 보세요. 위원장 1명 포함 7명, 11명. 3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 나왔네? 아까 증언이나 용역 이런 걸 해줬다면 제척이 된다. 맞잖아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네? 그러면 자기가 지명한다고 그랬지. 부위원장이 없다니까 우리는 아예. 그 답은 4번이네. 5번. 재과, 출과. 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정책심의위원회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이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장난을 치네? 알았으면 이제 책을 볼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25페이지로 가면 자격증 양도대회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양도대회하면 안 된다 이 뜻인데. 자, 그럼 또 몇 가지 정리해봐야지. 오전에 한 거. 자격증 양도대란 나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뭐요? 양도되어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양수 대여받아도 안 된다요. 그 다음에 판례를 정리하죠. 양도대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냐.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여기 행세란 말 주의하겠죠? 공인중개사로 행세할 것을 알면서 모르면서 알면서도 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내 자격증을 훔쳐갔다 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묵인했다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해라. 허락. 그것도 양도돼요. 그 다음에 동업자 중에 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에만 관여했던 거 있었죠? 이것은 양도대회 보지 않는다지. 양도대회로 보지 않는다. 여기 네모는 점이요, 점. 점이 지금 버전이 틀려서 이게 네모로 나오는 거예요. 양도대회. 가로놓기가 아니요.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무자격자인데 얘가 돈 다 내고 B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니까 개공이고, 근데 이 사람이 업무에는 관여 않고 경영에만 관여한다니까. 야, 직원을 하나 더 늘리자. 광고비를 늘리자. 손님하고 영업할 때는 자기는 다른 방에 그냥 앉아서 컴퓨터만 보고 있어. 그러다가 올해 야 이번에 좀 이번 달에는 장사 좀 잘 됐나 모르겠다. 하고 수익을 배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이자가 업무에 개입하지 않는 건 양도대회로 보지 않는 것이요.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대회는 반드시 취소하고 형벌은 뭐라고요? 1-1. 아무튼 등록증도 똑같아요. 제재는. 자격증 양도대회나 등록증 양도대회나 처벌이 똑같다고. 등록증도 반드시 취소되고 형벌은 1-1이 되는 것이.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유사명칭.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사칭죄네, 사칭. 자격증 사칭. 그러면 이제 판례를 봐야 돼. 뻔해, 나오는 게. 자, 보조원, 일반인. 여러분들이지. 자격증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명함에다가 등록번호, 명칭, 대표. 대표의 대표 포인트. 이거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명함 파고 다니면서. 또 무자격자 또 명함이네. 뉴스 대표. 유사명칭에 걸렸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 발품부동산 또 명함의 대표. 이 판례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발품부동산하고 니수대표. 그냥 끼어드니까. 유사명칭에 걸리면 형벌이보다 1-1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뭐 간단하니까 이런 것은 간단하게 봅니다. 그러면 자 26페이지 1번 문제 봐봐요.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 자 1번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되어 말이 안 되죠. 일시든 장기든 일체 안 된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된다 안 된다. 아 우리는 무상으로 빌려줘도 안 된다고 했잖아. 일시도 안 되고 무상도 안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다음에 2번 무자격자인 의리 공인중개사 간명의의 사무소에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해버렸네. 무자격자가. 그러면 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당연히 되지. 무자격자는 보조 업무만 해야 되잖아. 지가 중개 업무를 해버린다니까. 이게 안 돼요. 중개업 지난번에 그런 것들이 지금 주의하여 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답이고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버렸네. 자, A가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예요. 이자가. 근데 이제 손님이 왔어. 갑이라는 사람. 내 건물 좀 임대해 주세요. 그럼 알았다 해서 임차인을 소개해야 중개지. 아니, 중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알 쓰는 거 아니야. 그게 중개죠? 근데 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아, 자기가 했다고 돼 있잖아. 직접. 그럼 이게 중개인가요? 이건 자기 거래지. 그래서 이것은 직거래를 놓았기 때문에 이런 건 직접 거래가 아니라 이런 것은 그냥 양도 대여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라고 해당된다 하면 틀려버려. 이건 중개한 게 아니야. 항상 뭐라고? 중개라는 개념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소개, 알선하는 거지. 지가 거래한 건 이건 중개라고 볼 수 없다. 이 사람은 뭘로 처벌됐냐? 양도 대여로 처벌됐다는 게 빌려서 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개라고 동그라미 쳐. 지가 임대해 놔버리고 지가 임차를 해버린 것은 중개한 건 아니다. 이건 양도 대여의 행위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이죠.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나왔네. 우리는 실질로 판단해, 형식으로 판단해. 무조건 우리는 실질을 찾으라고 그랬죠? 그럼 봐봐.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로 사용 업무를 수행하는 여부에 상관없이가 틀렸잖아. 실질로 판단해야지 그 말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형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 줄. 틀렸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실질을 찾아야 돼. 이런 지문이 저 뒤에도 또 나오거든. 그래서 법에서는요. 형식으로 안 따져요. 다 실질로 따지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개공이 중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개공에 주관적으로 따진다. 객관으로 따진다. 여기서 무조건 객관에 찍으라 했어. 우리는 주관은 고려하지 않아요. 중개 행위 여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실질이라는 형식을 그냥 물어보면 무조건 실질의 답을 찾아야 해요. 실제 주된 업무를 누가 했냐로 따진다니까. 형식상 도장 찍었냐. 그런 걸 안 따져. 실제 누가 손님을 데리고 누가 계약서 썼냐. 도장 찍은 것만 갖고는 따지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까 판례. 5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뉴스 대표 나왔네. 이런 건 뭐에 해당된다? 유사 명칭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이걸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이라 할 수 없다. 바로 틀렸네. 뭐 답은 간단해요. 지금. 그 답은 2번이요. 그러니까 조금 난이하다는 것이 1번 문제예요. 지금. 난이하다는 것이. 그 24회 때도 이렇게 나왔다니까.
저 32회인데. 맨 쉬운 것만 풀어갖고는 여러분 실력 안 올라. 그래서 지금 처음이니까 어려운 듯 하지만 앞으로 시험 때까지 계속 이런 걸 반복해야 한다고 보세요. 여기다 몇 개 추가해서. 다 시험에 걸리게 돼 있어요. 시험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 봐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지금 자격증 양도대에서 고르래. 그럼 아까 우리 판례 봤네?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 사용하는 거. 양도대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격증을 양도. 뭐요 지금 문제가? 응?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대여.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여 중개업무 한 경우. 조문 그대로 쓰는 거예요. 모두가 다 대에 해당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요. 이거 양도대에 조문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것은. 자, 3번을 보면 1번. 맞아요? 틀려요? 자격이 취소됐잖아. 그럼 몇 년간?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뭐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다 했지. 종사. 이게 보조원이 될 수 없다. 맞아 틀려? 맞는 거지. 아, 여러분 자격증 없이 근무하면 뭐요?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면? 보조원이잖아. 얘는 취소돼 버렸으니까. 얘는 이제 보조원으로 근무해야 돼. 한다면. 근데 3년 동안 보조원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요. 맞잖아. 그래서 자격이 취소된 자는 결격이기 때문에 자격증도 3년 못 따고 그 기간 동안 보조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다. 즉 밥도 먹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취소된 자는. 이게 맞는 얘기.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자기 자격증을 무상 나왔네. 아까 남에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뭐요? 다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공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은 지금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 지금 몇 회치냐? 31회치인데 작년 건데 봐봐요. 여기서는 여러분 처음 하는 분은 기다려야 돼. 자격정지는 누구에게만 해당돼? 소공에게만 해당된다니까. 자격정지는 소공에게만 해당되고 몇 개월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죠? 6개월. 그럼 얘가 6개월을 받았다고 봐. 그럼 이 기간 결격이죠? 그럼 이 기간이 지났어. 그럼 여전히 소공해야지. 소공.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공인중개사라고 나온 것은 얘가 그만뒀다는 얘기지. 그만두면 다시 뭐예요? 공인중개사로 갔지. 아, 그 집을 퇴직했다니까. 자격증 가지고 취업하면 뭐예요? 소공. 퇴직하면 공인중개사지. 소공. 지난주에 봐봐. 용어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얼마나 자세히 했어요. 다시 보세요 가서. 이게 얘가 퇴직했으니까 공인중개사가 됐잖아.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취업하는 거 전혀 문제 없지. 그러죠? 그래서 임원이 될 수 있다니까 맡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슬쩍 써놔. 퇴직 이렇게. 왜냐하면은 4번이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내가 퇴직을 알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공이 봐봐. 6개월 자격정지 끝나고 지나면 또 그냥 소공해야 돼. 퇴직 안 했으면. 그러죠? 그럼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안 되지. 근데 분명히 문장은 공인중개사라고 해놨잖아. 그러면 퇴직이란 말을 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용어가 안 되면 못 알아들어. 지난주 거 용어 여러분 다시 해야 돼. 그거 제가 얼마나 자세히 했어. 이제 4번 봐봐. 자기 성명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중개업을 하겠다는 것은 양도 대여잖아. 양도되는 제재가 뭐예요? 무조건 취소돼야지 이건. 아까 성명 사용 금방 여기 봐봐.
문제 앞에서 봤잖아. 다른 사람에게 자기 뭐요? 성명을 사용케 한 것은 양도 대여라 했잖아. 양도 대여는 무조건 뭐요? 자격이 취소되잖아. 여기서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성명 사용케 했다고 그랬잖아. 양도 대여니까 자격 정지가 아니라 뭐요? 자격을 취소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4번은 빼박이요, 빼박. 빼도 박도 못하고 무조건 틀린 거지, 이것은. 아시겠나요? 용어의 문제예요, 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강의 들었던 분만 이건 아는 거예요. 지금 늦게 온 분은 그러려니 해야 돼, 이것은. 앞으로 4주 후에 또 본단 말이에요. 이 문장이 이렇게 섞이니까 여러분들이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보지 않으면요, 이런 문제를 못 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료만 가지고만 이거 봤다가 또 누가 다음날 누가 또 뭐 주면 또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막 중간중간. 이게 문제가 전체가 섞인 것은 여러분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들여서 공부할 때 공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방법이.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지금은 무조건 반복할 시기다.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뭐야?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문 그대로 써놨고, 그 다음에 유사명칭은 형벌이 뭐다? 1-1이다. 이런 것은. 여기는 1-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나중에 뒤에 가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로 가시냐? 여러분 이제 등록으로 가야 돼. 자, 등록은 간단하게 오전에 본 것을 보는데 어디를 봐야 되냐? 여기 봐봐요. 등록이 신청이 가능하냐? 자, 여러분들이 이거 잘 봐야 돼. 우리가 개공은 종별이 몇 가지요? 3가지. 중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인, 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법인인, 개공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면 이 셋 중에 중개인으로는 등록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 시대에 고풍스러운 것이 더 좋다. 에? 나 이번에 자격증 땄지만 중개인으로 등록해 주세요. 그 자체가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 이 중개인은 매년 돌아가신다고. 1년에 한 1000명씩 돌아가신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 최후의 1인이 남는다니까. 장수하시는 분. 이분이 뭐라고? 인간문화재. 그럼 이분마저 돌아가시면 중개인은 없어진다니까. 중개인은. 그래, 왜 없어지냐? 여러분들이 중개인으로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면 등록할 수 있는 종별은 개인사무소 아니면 뭐야? 법인. 이 얘기예요. 공인중개사, 법인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 이걸 표현한 거라니까. 공인중개사, 법인만 등록할 수 있다지. 아까 제가 오전에 등록 신청이 먼저요, 법인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봐봐요. 그래서 법인하고 자격증 따야 되니까 이 사람들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지. 뒤집어서 읽으면. 이해됐죠, 이제? 그러니까 중개인으로는 돼, 안 돼? 안 되지. 이걸 이해 못한 사람 많아, 이 조문을. 뒤집어 읽을 줄 알아야 돼. 3가지 중에 중개인으로는 안 된다. 결국은 공인중개사 아니면 법인. 둘 중에 하나로 등록 신청이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라니까. 아닌 자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협동조합 형태로도 되죠? 아까 외국인 곤잘레스, 산체스 되죠? 자, 이거네. 자, 등록이 불가하다. 금방 나왔네. 소공인체로는 취업했죠? 등록이 안 된다. 등록하려면 뭐 해야 된다? 퇴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중소속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소공. 저 오전에 한 건데. 소공.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증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 자격증, 우리 공인유다 자격증이 없는 자는 일체 등록할 수 없다. 맞는 문제라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별표가 3개. 오전에 봤으니까. 자, 첫 번째. 개인은 낼 게 없어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자본금은 얼마? 5천 이상. 여기 나오잖아. 상법상 회사 5개 중에 아무거나 뭐요? 선택할 수 있다. 금방 여러분들이 법인으로 종로구청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법인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된다 안 된다? 비영리란 말이에요. 비영리 안 돼요. 우리 계공은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은 안 돼. 오늘 오전에 자세히 했고, 여러분 재단법인은 다 비영리예요. 우리 영리법인이어야 돼. 재단도 안 돼. 민법을 좀 알면 쉬운데. 자, 첫 번째 요소요. 두 번째. 아까 14조의 업무만이라고 했죠? 14조의 업무만. 업무만은 몇 가지요? 6가지. 이거 외에는 등록해준다 안 해준다? 빨리 읽어봐야 돼. 상가나 주택에 대한 관리.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상가나 주택에 대한 분양. 부동산 이용개발 상담을 컨설팅이라고 하거든. 상담, 컨설팅. 그 다음에 개공대상 프랜차이즈. 개공을 회원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회원 모집. 그 다음에 이사업체 소개하는 용역, 알선. 이삿짐 센터 소개해주고 돈 받아요. 다음 주에 해야 돼. 그 다음에 경공매, 권리분석, 대리. 이 6가지 외에는 등록 안 해줘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고. 그 다음에 대표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포함하고, 제외하고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사원임은 전원이 뭘 받아야 해요? 실무요, 실무. 자격증 있든 없든 다 받으라겠죠? 사원임원은 전원이니까. 그 다음에 사무소 요건.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된다. 그 대신에 가설 건축물 대장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요. 가설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 기억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준공이나 사용승이 떨어진 것은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그때는 해준다. 사용승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대장이 안 만들어져서 어떤 사고 때문에 그때는 해주겠다. 대장이 있으면 미등기 건물 해줘 안 해줘요? 해주는데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는 안 돼. 불법이요. 불법. 무허가 건물은. 그 다음에 사원님은 전원이 뭐에 해당되면 안 돼요? 결격이면 안 된다. 결격도 다음 주 안에 파산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법인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하는 거고, 특수법인은. 자, 여기서 등록관청을 하나 봐봐요. 우리가 등록관청은 저기 사무소 관할, 아까 시도지사요, 시군구청장이요. 봐, 시, 군, 구청장. 등록은 이제 시군구로 와서 자격증은 시도지사였고. 어려운 거 없어요. 등록 서류. 실이었네. 사진, 사무소, 실무교육. 외국인은 추가죠? 무결격, 증명서류. 외국 법인이니까 등기, 증명서류 하나 더 추가. 지금 책 찾아보고 있나요? 그 다음에 종별 변경 나왔네? 아까 종별은 또 나오네? 3가지. 그럼 이자들이 종별을 바꾸려면 꼭 폐업을 해야 해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고 그랬지. 영업을 하면서 이자들이 종별을 바꿀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등록 신청서를 종별 체크해서 내라. 폐업을 안 했으니 하면서 제출하니까 종전에 변동이 없는 서류 또 낼 필요 없다. 종전 서류가 아까 뭐요? 실이었잖아. 등록 서류. 이거 또 낼 필요 없다. 폐업 안 했으니까. 하면서 바꾸니까. 그 대신에 종전의 등록증은 반드시 반납해라. 왜? 종전 거는 뺏어버리고 새로운 종별의 등록증을 주기 때문에. 이해됐죠? 이것도 자주 물어. 자, 그 다음에 등록 처분 및 통지. 여러분 등록 신청하면 늦어도 며칠 내에 해줘? 7일 이내에 해요. 7일 이내.
여기서는 다음 주에 우리 하는 건데, 자, 문제를 봐봐요. 7일은 다 외웠으니까. 그러면 30페이지로 가면 그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문제 봐봐요. 중개사무소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봐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록 기준. 아까 자본금 5천. 뭘로 정해졌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다. 뭔 말인지 알아요? 모르잖아. 봐,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문이. 뭐 시행규칙으로 정해졌다. 법률로 정해졌다. 근데 이걸 답으로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잖아. 지금 벌써 오늘 3번째 나왔지? 답으로 안 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은 그러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요령이야. 그 다음에 2번. 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 이건 유한책임회사. 아까 뭐예요?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모두 다 자본금 얼마? 회사의 어떤 종류든 다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그것도 맞는 얘기. 그 다음에 3번. 개공원 중개사무소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다. 뭔만 확보하면 돼? 사용권. 봐봐. 이런 것도 나오잖아. 이게 사용권에는 임대차도 있고 사용대차도 있고 전세권도 있지. 근데 소유권을 확보하라고 하면 뭔 말이에요? 건물 사라는 거 아니야. 지금 중개업해서 건물 살라고 그랬는데 건물부터 사서 하래. 그 얘기잖아. 당연히 그게 아니겠지. 그래서 맞는 얘기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4번.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이것도 기다려야 돼. 이것도. 다다음 주에요, 인장은. 여러분 등록할 때 인장도 같이 해야 되고. 자, 5번. 개공이 결격 사유 발생 시 등록 효과는 당연시효 된다. 이것도 틀렸어. 이거 틀렸죠? 당연시효가. 근데 이것도 여러분 기다려야 돼. 아까 이건 얘기했는데 등록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 영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한 번 하면 갱신할 필요가 없다 그랬거든? 근데 등록 효력이 상실되는 거 4가지 있었는데 사망했다, 해산했다, 폐업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이에요. 처분. 봐봐요. 사유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처분이 떨어져야 시효되는 거지. 사유 발생했다고 바로 상실되지는 않아요. 이건 설명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중개업을 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아버렸어. 내가 요즘 주식 투자하고 중개업자가 손님 와도 주식 모니터만 보고 있었어. 파산했어. 그러면 파산을 법원에서 하거든요. 오늘 파산 선고 받자마자 등록 효력이 자동 상실되냐? 그렇지 않아요. 법원에서 등록관청으로 통보해요. 법원에서. 아까 등록관청은 어디요? 시군구잖아. 오늘 그 까치부동산 파산 선고 나왔습니다. 등록 빨리 취소하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그러면은 이 짬의 시간이 있겠지. 법원에서 등록관청으로 통보하는 기간이 있다고. 근데 만약에 법원에 공무원이 깜빡해가지고 한 달 동안 통보를 안 해버린 거예요. 깜빡하고. 그러면 등록 취소 안 됐겠지. 등록관청에서는 모르니까. 파산 받은지를. 지금 등록관청은 시군구라겠잖아. 법원하고 틀리잖아, 관청이. 그럼 법원 공무원이 알려줘야 한다고. 까치부동산 오늘 파산 선고 받았다고. 근데 그 공무원이 깜빡했다고. 한 달 동안. 그래서 모르고 이 중개업자는 계속 중개업을 했다고. 파산 선고 받은 줄은 알지. 그냥 중개업했어요, 그냥. 왜? 등록관청에서 취소됐다고 등록증 빨리 가져와. 연락이 안 오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이에 한 것은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냐? 안 된다니까. 왜? 등록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사유만 가지고는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시군구청장이 뭐예요? 처분이 떨어져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법에도 절도범이나 살인범을 잡아도 바로 유죄로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죠? 현장감정 다 해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재판을 해서 판사가
징역 5년 딱 선고 확정돼야 그때부터 이자를 유죄로 인정하라고 그러잖아. 그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러지. 들어봤나요?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해줘야 된다. 똑같아요. 등록 취소의 처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뭐요? 등록 효력은 유지가 된다. 그런 뜻이요. 고통스럽다고? 몰라도 돼. 한번 시도해봤는데. 근데 동영상으로 뭐 수천 명이 좀 분들이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듣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이건 다음 주에 할 내용이거든, 지금. 여기 섞여버려서 그래. 그다음에 다 빼고 할 수는 없어. 자, 다시 봐봐요. 지금 답은 몇 번이라고? 5번. 여기 봐요. 다시.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다. 이런 건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다 맞게 나온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고. 2번. 법인의 회사가 유한회사든 한명합자회사든 종류에 불문하고 전부 다 자본이 얼마? 5천만 원 이상해야 돼. 어쩌는가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짐을 싸려고 그래요. 마음이 급해 죽겠네. 그냥 끝낼까요? 근데 왜 이렇게 짐 싸고 막 10%를 뒤로 빼고 난리요? 도망가려고 눈치 보고. 도망갔다가 내년에 또 와. 내후년에 오든지. 자,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않게 집중하세요. 뭐 지금 집에 빨리 가면 뭐예요? 2분 빨리 가면 뭐예요? 우리 고시생 왔다고 쌈탁 잡아주나요? 우리는 회사를 불문하고 모두 다 얼마? 5천만 원. 그러면 협동조합으로 해도 5천만 원. 아시겠어요? 협동조합도 5천이요. 그 다음에 사무소를 설치할 때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아니라 뭐요?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지나면 된다. 지금 할 것이 아니다. 다만 읽어두면 좋긴 해요. 등록 신청 때 인장 등록 할 수 있고 사유만 가지고는 상실되지 않고 뭐 알아두면 좋겠지. 또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게 계속 시험에 나온다고요. 등록이. 그러면 자 1번 봐요.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가 등록하려면 신청하려면 무슨 교육 받아요? 실무교육이죠. 틀렸죠. 연수는 등록 후에 받는 거예요. 등록 후. 중개업을 하면서 몇 년마다? 2년마다. 나중에 4주 후에 합니다. 아무튼 실무교육이지 연수가 아니다. 봐, 이것도 뒤에 가야 돼. 여러분 11월, 12월에 지금 잊어버려서 그래. 자세히 했는데. 2번.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대차는 뭐예요? 남의 건물을 공짜로 쓰는 거. 돈 주고 쓰는 걸 뭐예요? 임대차. 우리는 유상무상 따지지 않고 다 등록할 수 있죠. 등록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틀렸지. 다 돼. 아까 사용권만 확보하면 유상무상 전혀 상관없다니까. 다 해준다니까. 틀렸고. 3번. 가설 건축물 대장은 돼야 안 돼요? 등록할 수 있다 있으니까 틀렸고. 4번. 법인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대표자를 포함한 제외한. 제외한이잖아. 헷갈린다니까. 포함한이 틀렸네. 3분의 1 이상은 맞지만. 5번 봐요. 외국인 산체스. 외국에 주돈 영업소를 둔 법인이라고 그랬죠. 산체스 법인. 그럼 이 산체스 법인은 법인이니까 뭐가 있어요? 등기부가 있어야 한다니까. 아까 추가 서류.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가 추가된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내국인은 사사 실만 내고 외국인은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무결격 증명서류 내면 되고 외국 법인은 하나 더 추가 영업소 등기 법인이니까 아까 했잖아 오전에. 그 다음에 답은 그럼 몇 번이요?
5번이잖아요. 봐봐요. 이런 거 잘 보세요. 아, 이런 형태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막 꼬아버리잖아, 지금. 이건 좋은 문제예요, 지금. 나름대로. 그래도 22예치.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또 봐봐요. 계속 이 등록에서 나온다니까. 등록. 자,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등록 기준. 그러면 농협 나왔네. 농협은 일반 법인이 아니라 뭐요? 특수법인이었지. 특수법인. 옳은 것은. 그러면 아까 특수법인에서는 이제 하다가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이건 나왔었지. 특수법인도 넓게 보면 우리 중개법인에 속한다 했잖아. 그 원칙이 등록을 해야 안 해야? 원칙이 등록하라고 했잖아. 원칙이.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등록을 하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등록을 안 한다 했거든. 여러분 농협은 등록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을 뭐 갖춰야 된다. 다 틀렸어요, 이것은. 그 특수법인은 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하는 거고 나머지 산림조합이나 여러분 농협은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하도록 돼 있어. 그냥 하도록. 그러니까 등록 기준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중개사무소가 없거든. 농민들이 농지 같은 거 매매 교환 임대차 할 때 정보가 없어. 농협 협동조합 너희들이 좀 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등록 없이 그냥 해라 이렇게 돼 있어. 농지만. 그건 다음 주에 다 자세히 하고. 아무튼 틀렸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나왔네. 면적 제한이 있나요? 우리는 한 평에도 할 수 있고 반 평에도 할 수 있고 10평에도 할 수 있어요. 이 숫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요. 그 다음에 3번 아까 가설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고 그랬죠? 4번 한 명회사든 주식회사든 회사에 불문하고 전부 얼마? 5천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틀렸네. 이게. 그러면 5번 변호사로 자격적으로는 뭐 할 수 없다? 등록할 수 없다. 그럼 변호사도 뭘 따야 된다?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된다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우리 법에 따라 등록 기준을 갖춰서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 말은 뭔 말이야? 자격증을 따야 해준다 이 말이지. 5번은 맞잖아. 우리 법에 따른 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해야 된다. 맞다니까. 그래서 답은 5번. 자, 다시 한번. 등록 기준입니다. 아무튼 특수법인이 나오면 원칙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농협이나 산림조합 이런 건 예외적으로 등록을 안 할 수 있다. 고로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면 틀렸다. 등록하기 위해서 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숫자가 써지면 무조건 틀리는 거다.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대장 안 된다. 한 명이든 유한이든 회사 불문하고 자본금은 얼마? 5천만 원 이상해야 된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또 옳은 것은 그랬어요. 등록. 옳은 거. 자, 1번은 맞을까 틀릴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따서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하잖아요. 그럼 며칠 내? 7일이 아까 7일 했었잖아. 7일이면 서면 통지해줘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 다음에 등록증 나왔네. 누가 교부해준다? 등록관청이니까. 아까 누구요? 시, 군, 구청장이지. 광역시장 나오면 무조건 틀리지. 광역시장은 자격증이라니까. 아까 시도지사는. 그만 끝내자고. 그래서 2번 시도지사는 뭐라고? 자격증. 등록증은 누구라고? 시군 구청장. 2번 같은 거 틀리고 오면 약이 없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예요. 자격증 시도지사라고 했잖아. 시도는 광역시장, 특별시장을 시라고 한다니까. 시군구청장은 기초단체장. 구별했나요? 믿을 수 없어요. 또 다음 주에 딴소리 하니까. 집에 대형 탈수기가 있는가비요. 깔끔하게 탈수하고 일주일이면. 일주일이면 탈수하는데 충분한 기간이구만. 안 잊어버려야 돼요.
2번 틀렸어요. 거기다 써놔요. 자격증은 시도지사, 등록증은 시군 구청장. 그렇게 써놔야지. 야, 그걸 오바레꼴을 쳐버려야지. 3번. 법인 계곡 나왔네? 아까 6가지만 하라겠는데? 그럼 분양 대행이 있었나요? 있었지. 그러면 겸업 제한에 위반되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한다. 말이 안 되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6가지를 외워야 해, 나중에는. 아까 상가도 분양 대행할 수 있고, 주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법 위반이 아닌 거예요. 6가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다음 주에 돼요, 이게. 오늘 문제 몇 개 남겨놓을 거거든. 왜? 다음 주에 잊어볼 거라고, 분명히. 그래서 또 기억을 더듬어 줘야 되니까. 이게. 그냥 한 사람이 합격을 해야 되니까. 틀렸어요? 소공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돼 있네. 왜 그러죠? 이중 소속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신청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았지. 소공이 등록하려면 퇴직을 해야지. 그래서 답이 4번이요.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또 이 분사무소 이게 나오니까 설명해요. 그런데 자, A광역시 갑구에 주사무소가 있어요. 법인이 A광역시 을구에 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공부한 사람들, 지난달 설명 잘 들은 사람. 여러분, 법인이 저희대로 한다면 A광역시요. 이게 주된 사무소라니까. 그러면 분사무소를 법인은 낼 수 있죠. 시, 군, 구마다 한 개씩을 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주사무소가 갑구에 있으니까 갑구에다가는 분사무소 못 내. 그 대신 을구에는 낼 수 있지. 병구에도 낼 수 있고, 정구에도, 무구에도, 기구에도, 가불병정, 무기경, 신임계에 다 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주사무소만 빼고, 이거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아직 분사무소 안 한 사람은. 이런 민법이나 다른 과목도 이렇게 나오죠. 이 설명하다 보면 꼭 한 문장이 저 뒤에 측이 섞여 있지. 그럼 김덕수 선생님이 설명하고가 좀 기다리라게요. 아, 민법은 안 듣고 제 것만 듣나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 이거 설명하면 끝이 없고 여러분 이해도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할 부분이에요. 분사무소 기다리셔야. 자, 다시 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며칠 내에 등록 처분해준다? 7일. 그리고 본인에게 서면 통지합니다. 정확하게 서면 통지해준다. 7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뭐요? 시군 구청장이다. 틀렸고,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 6가지 중에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은 포함된다. 고로 겸업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틀렸다. 소공은 현재 취업했기 때문에 이자가 소공인 채로 등록할 수는 없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중 소속으로 처벌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제 5번 문제까지 봅니다. 이제 마지막. 등록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은. 자, 거기 봐봐요. 옳은 거. 1번. 또 숫자 나왔네. 사무소 면적. 우리는 면적 제한이 없다겠죠. 무조건 틀려요, 이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냅니다, 여러분들. 사무소가 여기 개인 사무소, 법인 사무소, 공동 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혼돈을 줘. 근데 사무소는 어떤 사무소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면적 제한이 없어요.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법인이니까 그래도 한 10평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 법은 법인이든 분사무소든 개인이든 아예 면적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법인도 한 평에서 할 수 있어요. 중개법인을. 대표자 혼자 앉아있고 이사들은 서서 회의하고 못 들으니까.
서서히 하고 갔다 와라. 가서 손님 물어와라. 그리고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가능하다.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2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무슨 교육? 실무교육인데 봐봐. 또 장난쳤잖아. 여기는 자격증이 있든 없든 전원이 뭘 받아야 해요? 실무여 자격증이 있든 없든 그걸 주의하여. 또 그걸 바꾸거든. 실무교육. 협동조합 나왔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사회적 비영리단체여 안 된다. 4번. 상법상 회사라면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이상. 얼마나 간단해요. 답은 4번이지. 대표자 자격증이 있고 포함한 제외한. 제외한 건 맞았네. 몇 분의 몇? 3분의 1이야지.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개 풀어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네. 알 수 있잖아 지금. 그래서 정리를 하고 제가 6번부터는 다음 주에 일부러 풀어드려요. 다음 주에.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다 풀어버리면 다음 주에도 넘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여기까지 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